현재 테슬라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슬라 인플루언서들이 오스틴을 방문했거나 방문하고 있는 정황이 목격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왜 오스틴을 방문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결같이 다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테슬라가 엠바고를 시행했을 확률이 아주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며칠 내 주요 행사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행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 및 또 중국 4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 그 밖에 골드만삭스 CEO가 경고한 시장 대폭락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직접 해부하며 그 누구보다 정확한 산업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멀로 씨 같은 경우 벌써 오스틴을 방문했다라는 글을 지난 2일 남겼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 소식을 매일마다 전해주시는 소이어 씨 같은 경우도 현재 오스틴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왜 오스틴을 방문했는지 물어봐도 현재 소이어 씨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공식 계정이 그냥 한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서 방문을 한 것이다 라는 장난스러운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이어 씨가 왜 오스틴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테슬라 계정이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회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백 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이어 씨도 답변을 남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소이어 씨의 여행이 조금 더 저렴한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에 대해서 소이어 씨가 밈 형태를 빌려서 loud noises, 큰 소리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역시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하필 저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련 답글을 남겼다라는 점에서 이번 테슬라 엠바고는 저가용 모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일 저녁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계속해서 F5를 누르고 있는 키보드 밈을 올립니다. 이 답글을 단 원래 게시글을 보게 되면 홀마스 카달로그 씨가 누가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느냐라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남긴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내용과 합쳐보게 된다면 저가용 모델 출시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현재 오스틴에 있는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바로 어제 확인되었던 인도량과 생산량과 관련해서 왜 테슬라의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라는 글을 남기는데, 현재 맥락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기존에 있던 재고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상품 혹은 저가용 모델에 초점을 맞추기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실제 저가용 모델로 추정되는 모델의 실물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모델 같은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주니퍼에 새롭게 추가된 앞쪽 라이트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가용 모델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다운그레이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외관만 보면 충분히 수려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외관 같은 경우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서 평가가 크게 달리지만, 저는 솔직히 주니퍼가 처음 났을 때 외관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싹 치료가 되긴 했는데, 지금 확인된 이 모델 같은 경우 솔직히 외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며칠 전 확인되었던 저가용 모델 Y로 추정되는 모델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실제 저가용 모델 Y의 실물일 가능성 역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살펴봤던 내용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저가용 모델 Y와 관련된 다양한 다운그레이드와 가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고객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페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 다른 모델들의 소스 코드와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임시로 기입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4만 불이라는 가격 자체가 저가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분명 높은 가격이며,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3만 5천 불 이하의 가격과도 분명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 다양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가격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출시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은 크게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켜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테슬라는 거의 매분기 차량 평균 원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습니다. 이번 저가형 모델 Y를 만들면서 이 원가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초기의 원가와 판매량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저가형 모델 Y의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역시 테슬라의 마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저가형 모델 Y 역시 궁극적으로는 로보택시가 되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신규 플랫폼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이 차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의 그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팔면서도 수익을 내지만 소프트웨어 판매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차량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테슬라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저가형 모델의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건 로보택시 관련 이벤트일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 확인했듯이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에서 안전요원 제거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필드 오퍼레이터 채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FSD 버전 14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이 발표한 이 타임라인은 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일론이 만들고 있는 이런 타임라인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타임라인을 맞출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최첨단 기술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런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간단한 코드 하나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약속한 이 FSD 버전 14 여전히 이번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한 주 혹은 2주 정도 지연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가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역시 어제 목격된 웨이모입니다. 아직까지도 웨이모가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을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상을 보게 되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차로에서 분명 오른쪽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가 도로 중앙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웨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알이 몇 개나 달려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 혹은 박쥐처럼 초음파를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느냐와 같은 감각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감각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센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두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4분기 판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이전까지 시행되던 취득세 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가 중국 위안화로 15,000위안인데 이걸 달러로 바꾸게 되면 2,100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확인했던 것처럼 2026년이 되면 그동안 받고 있던 3만 위안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절반이 되며 15,000위안의 보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어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다가오는 뒷북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국 4분기 판매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오늘 추가된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 차님이 공유한 중국 취득세 전액 면제 삭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합치게 된다면 이전의 보조금 축소 규모 2,000불에 다시금 2,100달러가 추가가 되어서 중국에서 4분기에 전기차 구매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미국 달러로 4,000불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조금 삭제만으로도 이번 4분기 중국 인도량이 생각보다 많이 높네라는 시장의 뒷북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금액이 4,100불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 미국에서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며 상당히 높은 미래 수요가 이번 3분기로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번 미래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걱정이 또 뒷북을 치며 발생하였지만 최소한 4분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상당히 큰 부분 이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현재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분기별 중국 누적 판매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년 1, 2, 3분기를 보게 되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바뀌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3분기가 되면서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4분기 같은 경우 새롭게 출시된
모델 Y 롱일 베이스 역시 상당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차이를 보게 되면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높은 인도량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확인되는 자동차 시장의 계절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이런 4분기 계절성 버프와 함께 모델 Y 롱일 베이스 버프를 받으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취득세 면제 삭제까지 합쳐지면서 이번 3분기 미국에서 보여주었던 판매량 폭증이 중국에서는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거의 미국과 맞먹는 규모를 가진 중국 시장, 이 둘을 합쳐서 보았을 때 미국에서의 4분기 부정적인 영향을 중국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점이고, 또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가 4분기, 이번 3분기에 보여준 것과 같은 엄청난 기록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도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 CEO는 아주 재미난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년 혹은 2년 내에 시장에 대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대폭락을 과거 닷컴 버블에 비유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였지만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승자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 2년 내에 대폭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위너와 루저가 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마존 주가 차트입니다. 아마존은 1997년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닷컴 버블 혹은 인터넷 버블이 진행될 동안에는 이 주가가 $5 36센트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지며 아마존의 주가는 낮을 때는 30센트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당시 주가가 10분의 1 이상으로 폭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25년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거진 220불이고 당시 주가인 30센트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그 누가 봐도 최고의 인도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펼치게 만들 수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고, 그 이면에 자율주행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가가 5% 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보면 이 당시 얼마나 상황이 엉망이었을지는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인터넷 버블 시대를 이겨내고 인터넷이 버블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30센트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10배인 3불로 바뀌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30불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220불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CEO는 과거 우리가 봤던 이 인터넷 버블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장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10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사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겨낼 수 있고 지속적으로 DCA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시간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장기 투자는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목표가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채널은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곳이자 제 장기 투자를 위한 곳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단기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노이즈는 장기 투자에 불필요한 노이즈입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했을 당시에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이야기에 휘둘려서 장기 투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까지 여러 번 겪었던 3분의 1 폭락, 2분의 1 폭락,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 포용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언정 훨씬 더 길게 본다면 그 순간의 고통을 이겨낸 것이 결국 보상을 받는다라는 역사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쌓이는 것을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투자 철학이 장기 투자가 아닌 것은 상관없지만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노이즈를 만들어야 한다면 장기 투자를 위한 채널에 찾아와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마시고 정중히 본인이 추구하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